우리 임경빈 작가의 예언이 적중할 것 같습니다. 전환길 때문에 이렇게 난리가 날지 저는 몰랐는데 국힘이 비상회의까지 선포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10일 한겨레에 11일 전환길 씨 사태와 관련해 임시회의를 연다며 당 사무처 조치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보고받고 전환길 사태를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어떻게 사전에 막을 수 있을지 등을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행사 출입용 비표 관리를 재점검하고 당원 교육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8일 대구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를 찾아 윤석열 탄핵에 찬성한 후보에 대해 배신자라고 외치도록 참석자들을 선동해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같은 날 전 씨에 대해 모든 전당대회 일정에 출입 금지를 지시했고 다음 날인 9일 비대위 회의를 열어 행사 및 업무 방해로 전 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지만 당원들이 난리를 쳐 사태는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금방 사라질 것이라 봤는데 문외인 이직들을 제가 너무 높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2달 전 임경빈 작가의 예언이 그대로 적중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또 다른 예측, 민주당이 이번에는 정말 주류로 올라설까요? 최근 가장 화제가 된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선거를 바라보는 어떤 태도, 정치를 바라보는 태도가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원래 그냥 보통 다 좋아하는 척을 하거든. 옛날 같으면. 김영삼이든 이명박이든 박근혜든 뭐 누구든지 간에 대충 다 높게 나옵니다. 원래 그랬어. 근데 요새는 안 그런, 요새는 특히 윤석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국 정치 지형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갈려버렸어. 그래서 새 대통령이 출범을 해도, 새 정권이 출범을 해도 그 기대가 예전처럼 높이 안 나타나고 비토층은 그냥 계속 비토층으로 남아있는 거죠. 이른바 내란 동조 세력을 빼고는 중도층은 그래도 새 대통령한테 기대하는 쪽으로 붙어주는데 옛날처럼 막 85% 이렇게는 안 나오는 정치 구도가 돼버렸다.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 난이도가 좀 높은 상태로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뭐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연성 계층들을 끌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높겠지만 옛날처럼 대통령이 뭐 지지율이 아무리 잘한다고 막 80% 뚫고 이렇게 되는 정치 지형은 이제 아닌 것 같다. 네. 이런 좀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하지만 뭐 싹 청소하면 다시 80%로 올라갈 겁니다. 계엄을 했다가 걸렸을 때 혹은 탄핵당했을 때보다도 지금 더 낫다는 거잖아요. 지금 더 크게 실망하는 거야. 자기가 지지한 정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탄핵을 당했을 때보다도 그냥 대선에 진 게 더 싫어. 더 실망이야. 네. 얘네가 내란을 일으키는 것보다 선거에서 지는 게 더 싫은 거예요. 네. 굉장히 상황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정치 지형이 험해. 옛날처럼 그냥 내가 잘하면 조금 나아지고 내가 잘하면 나를 지지해주고 이런 상황이 좀 아니야. 그래서 우리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을 제가 생각할 때는 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관리를 잘해야 돼요. 한국의 이 뿌리가 원래 깊어요. 이 사람들이 2016년 선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점점 비주류가 되는 거야. 심지어 이번 대선을 해봤는데 계속 밀려. 총력을 다해도 이제 격차가 거의 10% 차이 정도 나와요. 이 포인트가 정치인들이 잘 잡아야 됩니다. 이제 그들이 비주류가 됐다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주당 세력들, 민주당을 비롯한 그 지지층이 한국 사회의 주류예요. 이거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되게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는 게 우리가 여전히 무슨 뭐 언론에 놀아나는 언론의 공격을 받는 뭐 피해자, 기울어진 운동장, 기울어진 운동 우리가 당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주류 교체가 돼가지고 상당히 다른 그라운드에서 우리가 싸우게 된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의식이에요. 왜냐하면 심지어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총선은 앞으로 민주당이 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구 구조상 못 져. 질 수가 없어. 서울 수도권 중심 정당이고 40대 50대가 주 지지층이잖아요. 근데 40대 50대가 한국에서 인구 두께가 제일 두꺼운 층이에요. 그렇죠. 심지어 근데 투표를 하잖아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투표율이 70%가 넘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분석했었던 게 노무현 때 2030, 문재인 때 3040, 이재명 때 4050 그대로 표심이 그대로 와요. 심지어 86세대가 60대가 되면서 4050, 60까지도 이 주류 세대가 민주당 지지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느끼는 조바심이 훨씬 강해요. 우리가 완전 비주류. 원래 이번 주 올라야 돼요. 왜냐면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 같으면 컨벤션이 일어나면서 조금이라도 상승 반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예 더 빠지는 국면으로 간다. 그리고 16%면 여러분 제가 아까 나서 찾아봤는데 민주당의 최악의 시기 87년 민주화 이후에 뭐 92
92년 대선 지고 97년 대선 지고 그 이후에 최악의 시기는 2008년에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트럼프 당대표 시절에 통합민주당이 예. 민주당의 최악의 암흑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악의 시기에 총선 일주일 전쯤에 마지막 여론조사 때 통합민주당의 지지율이 몇 프로냐? 19.3입니다. 민주당 역사상 최악 상황. 그 당시 네. 지금 이제 민주당이 45% 정도 되잖아요. 예. 2008년 한나라당 역사상 가장 센 정당 중에 하나예요. 예. 2008년에 총선 직전에 한나라당이 53%입니다. 그때는 심지어 친박연대가 있어요. 네. 친박연대가 10%가 나올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통은 이제 정치평론할 때 유비추리를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을 많이 갖다 쓰거든. 이때 이랬기 때문에 이런 흐름으로 갈 거야라고 하는 게 편하니까요. 그런 식으로 예. 얘기를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뉴노멀의 시기로 넘어가고 있다. 예전처럼 뭐 그래도 보수 정당은 한 30%는 기본이 있고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아스팔트. 예, 20% 30% 지킨다. 잠깐 빠졌다가 선거 때 가까워지면 다시 회복된다. 이게 이제 지난 대선 때도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굉장히 압도적인. 왜냐면 여기서 만약에 더 빠지잖아요. 15%가 무너지면 그거는 거의 이제 군소정당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럼 제가 얘기했던 1.5당 체제. 사실상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1.5당을 먹는 순간에 도달할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원들이 오늘의 전당대회 현장을 상당히 의미심장해 봤을 거다. 그래서 만약에 에이씨 이 당은 끝났다 해서 다 포기하고 빠져버리면 박살나는 겁니다. 예전에 그 정치 비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비교를 하면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신념이라든지 이런 게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도 얘기했던 게 시대에 따라서 원하는 정치인의 양상이 달라지는 건데 네. 그때는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게 더 중요하고 필요했었던 시점이 있었고 지금은 이미 안정화된 고도 선진국인데 신념을 앞세워가지고는 그냥 부러진다 다. 그렇죠. 그거보다는 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해내서 국가의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것이냐. 뭐 이 포인트에 중점을 두는 정치인의 필요성이 대두된 시대 아니냐.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공감합니다. 그런 가운데 민주당의 앞날을 더 밝게 만들어줄 김건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10일 법원에서 열립니다. 아마도 영장이 발부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김건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온통 특권과 반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남편이 가진 공적 권력을 이용해 흡혈귀처럼 지속해서 사적 이익을 취한 것입니다. 김건희의 이런 행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중범죄입니다. 그러나 이게 김건희 하나만의 잘못일까요? 김건희에게 청탁한 인간들은 잘못이 없습니까? 김건희는 어쩌면 여전히 특권과 반칙에 통용되는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극단적으로 상징하는 그런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김건희와 공범들이 바로 우리나라 기득권들의 자화상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이번 영장심사는 골 때리는 판결 없이 참교육이 있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나면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